지금 독서 토론하러 부산 가고 있는데 부자빠 제자들이 책 읽고 좋았던 부분 발표하는 거지. 여기구나. 다들 왔대? 부자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추운데 왔어. 부자버님 부산에 왔다! 화이팅! 화이팅! 함이라도 모였다! 모였다! 화이팅! 화이팅! 그렇지. 주식이 100배가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풀이를 해놓은 책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성장성, 뛰어나야 됩니다. 어쨌든 회사가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고 ROE가 늘어나면은 그 주식은 아무리 높은 PR이라도 시장에서 이제 서로 살려고 하는 그런 100배 주식이 나오는 게 이제 이 책의 이제 요지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선별을 해서 우리 계좌에 넣을 것인가, 아무 주식이나 막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분석과 추세가 우상향하는 주식이면 그 중에서 100배 주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장기 추세가 낮을 때, 추세가 좋을 때 이제 밑에서 이제 담고 이격이 나면은 안 팔아도 되지만 약간은 또 뭐 이익을 취했다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안 좋을 때 주가가 좀 싸지면 그때 다시 담고 가급적이면 안 팔고 내려오는 거 견디고 있다가 추세가 다시 턴할 때 다시 또 추가로 매집하고 하는 피라미드 깊은 100배 주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주식이 고평가가 되었느냐 아니냐, 장기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인지 아닌지 처음에 말려들지 않고 자기만의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회사의 경영자의 마인드가 어떠냐. 맞아. 하나같이 그 회사에 올인하는 그런 마인드. 맞아. 그 회사 주식을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 경영자들은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 경영자가 있는 회사를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실은 이병철 씨가 살아있을 때는 네. 대박주였지. 그게 맞죠, 예. 오너가 살아있을 때 추진력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삼성전자 좋은 주식이었어. 그지?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믿어버리니까 조정 들어온 거야. 네. 세계 1등 했으니까 네. 자만한 거지. 그지? 네. 100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CEO가 열의가 있나 없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셀트론 같은 애들도 예, 예. 젊은 대주주지. 그지? 네. 카카오나 네이버도 그렇고. 그지? 네. 젊잖아. 2세 3세가 없잖아. 네, 그지? 네. 카와카미 투자법이라고 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투자하는 그 책의 내용인데,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든요. 자식을 키우고 농사가 처음에 씨를 뿌리고 길러서 제 수확을 하고 또 다시 뭐 파종하는 이런 기간들이 있어요. 그 사계절의 이게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보유를 하고 이제 수익을 내고 이게 리듬이 있어서 저도 그걸 맞춰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투자를 할 시기에는 매수를 하고 보유하는 시기 여러 번 읽어보니까 아빠님이 말씀하시는 낭떠러지 떨어질 때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가 됐고, 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꼴짜구니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돼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권해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안티프레질의 개념을 주식시장에 도입해보면 프레질은 이익은 작으면서 폭락하면 엄청난 손실을 보는 자리, 주로 인기 있는 우량주들이라 할 수 있다. 안티프레질은 주가 변동이 심하여 투자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이 회피하는 자리, 주로 하락한 인기 없는 가치주를 말한다. 나는 인기가 많은 종목보다는 악재로 하락해 변동성이 큰 종목에 투자하기를 권해왔다. 이것이 팜 시스템 투자법이다. 골고루 씨를 이제 뿌려서 기다려야겠구나. 주식 주식 투자의 투자의 지혜. 지혜 334페이지. 네. 인내심이 강하고 리스크를 충분히 분산한다면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는 반드시 수익을 안겨준다. 여러분은 모두 승리자가 될 것이다. 시기 장악, 자금 관리, 감정 통제. 이 책이 요구하는 건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성인이 될 필요가 전혀 없다. 약간의 시간과 노력만 기울이면 된다. 끈기와 인내력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준비해 왔습니다. 거인들의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고 더 현명한 사람은 남의 경험에서 배운다. 오토폰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철학적인 얘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인들의 책을 읽으면 우리는 그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실수와 성공 경험을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같은 실수를 줄이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한 사람이 평생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이다. 케네디. 거인들은 우리가 살지 못한 시대를 살았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책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각과 넓은 세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읽으면 창의적인 기업가의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거인들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독창적인 사고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거인들의 이미 연구하고 깨달은 것들을 기반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거인들의 책을 읽는 것은 가장 강력한 지름길입니다. 책 한 권에는 저자의 평생 경험과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거인의 책을 읽으면 우리는 그들의 지혜를 빠르게 흡수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책을 저희들이 왜 접해야 되고 왜 읽고 왜 습관을 기르는지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후배들에게 그 오랫동안 견딘 그 힘이 뭐였는가? 입문하게 된 계기는 사실 노후 준비였습니다. 45살부터 주식 공부를 했는데 경제적 자유는 과연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부자아빠님 유튜브를 보면서 이분이라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주식의 초보였잖아요. 처음 할 때는 2013년도 어떻게 하는지 매매법도 잘 몰랐고 주식을 하면서 경험했던 거는 결국은 시간이다. 시간이 지나야 아빠님의 말귀를 알아듣게 되고 처음부터 아빠님이 종목을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을 해주셔도 그걸 들고 갈 수 있는 힘은 없다. 뭐 안 가는 것 같아서 자르면은 그때부터 쭉쭉 올라가고 또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제 성공 경험담에 오픈을 하면은 내가 왜 팔았지 후회를 많이 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내 공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진짜로 오늘 많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되게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요. 할수록 좀 어려운 게 주식 공부인데 이 주식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많이 배워간 것 같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긴 하겠는데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게 뭐 주식 투자를 해보는 게 아닐까. 개미 투자자, 특히 이제 초보자들이 들어올 때는 마케팅 당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소비자가 되는 시점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라는 걸 사실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그런 말씀이겠다라고 느껴지고 제가 쫓아가 봐야 될 분이 누굴까 생각하다 보니까 아빠님을 좀 쫓아가고 싶었고 이제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꼭 한번 뵙고 싶었고 꿈과 희망을 좀 주셨어요. 저렇게 고생하시고 힘드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 잘 따라간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여러 선배님들처럼 쫓아가 보는 투자자가 한번 돼 봐야겠다. 하나 깨달은 게 주식을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공포에 질려버리니까. 그래도 강의는 듣고 있었거든요. 여기 주 계좌를 열어보질 않았어요. 제가 지금 느낀 거는 절대로 주식을 뺏기지 말자. 시장에. 그냥 더 추가로 살 수는 없지만 그 주식을 딱 쥐고 있으면 어느 시점 되니까 그 주식이 그 보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 완전히 바닥 칠 때 3월달 바닥에 제 주식 한 주도 저는 안 뺏겼어요. 사실은 더 사지는 않았고 회복되면서 계좌가 1억이 넘어가고 그 상성장에 수익을 좀 많이 냈고 얼마 전에 그 수익을 다 털어가지고 제가 이제 땅을 샀거든요. 토지를. 지금은 이제 또 조선주로서 그 계좌를 조금 이렇게 불려가고 있고 다음에 또 기대가 됩니다. 주식을 적립식으로 적금 들듯이 이 방법이 저한테는 좀 큰 도움이 되고 돈은 주식은 원금이 많아야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작은 거에서 한 바퀴 확 돌면 이게 불어나거든요. 그 기쁨은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너무 조급하지 않게 하시면 정말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부자아빠 제자 위스콘입니다. 스승의 가르침과 철학은 무엇을 알려주었나?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얻지만 돈 관리와 투자에 관한 깊은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투자 실패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고 40년의 경력에 다양한 시세 원리를 기술을 입문한 투자자들에게 가르침 주시고 올바른 투자 심리를 바로 세우고 부정적 사고방식과 비관적 삶의 태도를 심리 훈련을 통하여 투자 사업으로 입문자의 피와 땀을 젓는 돈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초 훈련을 탄탄히 할 수 있도록 팜 시스템 투자법을 창시하였습니다. 팜 시스템 투자법은 단순히 돈을 버는 매매법은 아닙니다. 한 명의 투자자가 시장에 숙련시키기 위해 만든 교육법이기도 합니다. 고수 투자자가 초보 투자자를 교육하는 방식이며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쳐주고 숙련된 고수 투자자를 거듭날 수 있도록 기술과 지식, 마음가짐을 가르침 주십니다.
팜시스템 방식을 해석하자면 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멘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실천하고 제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발전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배우고 실천하여 금융으로 고통받지 않길 바라는 통찰을 가르침입니다. 스승님께서 가르쳐주신 덕분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생각의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배우고 저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인기가 있는 제목 나올 때 고점이야. 그때 팔면 돼. 그때는 팔아줘야 돼. 왜 팔아야 되냐면 막차를 탔기 때문에 한 10년 조정 받아야 돼. 이 집을 산다 보면 TMI 투자는 어차피 사이클이 있으니까 뭐 코덱스 200 아니면은 100배 주식들 이제 새로 태어난 100배 주식들을 뭐 한 주 사준다든가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지. 근데 100배 주식도 한 50%씩 조정하면서 가. 그냥 안 가. 삼성전자가 100배 주식이야. 근데 그게 한 번 조정할 때마다 50% 70% 조정했어. 지금 삼성전자 차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떡잎을 사야 되겠지. 그지?